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하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3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을 지켜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3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이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1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1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3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선한투자클럽을 이끄는 선장, 오늘 수요일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발 앞선 착한 투자의 대가 이진호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 먼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백신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이틀 동안 반등을 강하게 해줘서 오늘은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오르면서 3,146선으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한 2원 정도 소폭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이 장 내내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는 매수로 돌아서면서 한 300억 원 가까운 매수세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5% 탄력으로 1,01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1,000억 원 이상씩 매도를 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도 상승세가 우세했는데요. 일단 탄소 배출권이나 풍력, 태양광,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6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고 또 어제 삼성이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소부장주 일부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오늘 이슈가 있었던 원격 진료 관련주나 소비주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가 3거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중 내내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매수로 돌아섰더라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고, 자, 오늘 시장 관점평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이틀 동안 급등을 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이제 간보합세 마감인데 또 코스닥은 그래도 꽤 괜찮게도 양호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별 현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어제 오늘 지금 매수세가 지금 이렇게 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8월달 외국이 매도한 규모를 좀 이렇게 합쳐보면은 약 한 8조 2천억 원, 8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의 소량이지만 어제 오늘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걸 좀 의미도 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를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난주 목 금요일 날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할까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데 그래도 어제 오늘 해서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와줌으로써 다시 박스권 장세로 희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보면 내일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있거든요. 네. 또 모레 이제 제스노트에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두고 또 시장 관망세가 이제 또 내일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반향은 아마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열릴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차트 월봉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그래서 차트 보면은 사실 코스피 최근 급락이 지난주 목 금요일 날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요. 보시면 이 사실 8월 달 지금 조정은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지금 파동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한 8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다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증시는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이제 9월 달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너무 많이 흘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이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단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이긴 한데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젠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 다음에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9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란톡 공략주 수익률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워낙 많이 빠져서 이번 주에 올라도 많이 부족한 종목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공략주들 수익률 얼마 나오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두 종목 딱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네. 한 종목은 이제 보시면 멜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파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단기 급등이 나와서 저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망이 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게 좀 진입한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돌파가 된 후에 저희가 좀 선침해를 박스권 돌파 전에 미리 선침해를 했었고 또 이제 박스권 돌파 후에 이제 물량을 절반 정도 청산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좀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코미코 같은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11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 계속 좀 매출이나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꾸준히 관심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 수익 실현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 코미코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또 최근에 이슈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두 가지 종목 리뷰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방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그곳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봤을 때 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쯤 되니까 이제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내일도 하늘에 금통위가 있고 잭슨홀도 있고 이거를 기다리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수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인상이 돼도 사실 좀 선반영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레 잭슨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선향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보자면 이번 테이퍼링에서 또 그 속도를 좀 빨리 서둘러서 테이퍼링 하겠다 그런 뉘앙스는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봉하이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러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사실 그렇습니다. 8월 우리 증시 하락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기업 규제에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 같은 좀 개성 강한 기업을 중국 당국에서 좀 규제를 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안이 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외국인의 매도세 환율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이제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반영이 됐다 해서 중국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보고요. 사실 최근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8월 달에는 아마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지속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월 달에 이제 8조 가량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사실 이제 매도세가 이제 더 나올 건 다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화를 증시가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매도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8조였지.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서는 또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다는 게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 관련 문제는 이게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퍼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 8월 의장도 있겠지만 지금 FED에서 두 번째로 그 지금 적고 있는 분이 브레이더드 이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입장도 지금 뭐 테이퍼링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년으로 연기되는 그런 발언을 최근에 좀 함으로써 제가 보는 바는 아마 테이퍼링에 관해 이번에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를 찾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8월 달에 국내 증시 세 가지 악재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규제, 환율 급등과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세 가지 이슈 모두 좀 시장에 큰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제 서서히 해소가 되면서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박스권 장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장세 전망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특정 섹터 중에서 삼성의 투자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 나오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 이걸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 대덕전자, 코미코 같은 장비주들부터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대부분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이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적극 모아가자고 제가 주구장창 좀 외치고 삼성전자, 네. 외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첫 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4분기 나아가 이제 내년 실적 이야기도 그때 이제 계속 나올 것인데 예상보다 전 실적이 좋게 좀 발표될 것으로 보고 또 그때 그런 해당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이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약점인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도 사실 TSMC를 지금 또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메모리 그래서 반도체 분야도 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폴더블 폰 요즘에 지금 사전 예약해서 지금 10만 명이 돌파된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사전 예약 자체로 보면은 사실상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면 오늘 종가가 이제 75,70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72,500원 일대 보면 보조 지표가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원포인트 됐을 때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보조 지표 RSI나 이제 이격도가 가 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이게 이제 매수 시점을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너무 폭락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온다. 네. 그래서 현재 역시 기술적 반등이 오늘 이번 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도 지금 가격에서 여기서 더 눌림을 주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가격 메리트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에 폴더블 폰이랑 투자 계획같이 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다른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코미코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 기업인데요. 네. 요즘 영업 실적이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코미코 종목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닉 I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이제 매출 분야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이고 거의 90% 이상을 이제 매출이 이쪽 분야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지난해부터 오닉 IPS는 파운드리 장비도 공급을 하고 또 이쪽 사업 다각하게 계속 나서고 있는 부분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들의 생산 설비 증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오닉 IPS 같은 종목도 현재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대덕정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단일 사업부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네. 즉 이제 PCB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랜 파트너 사이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이제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하는 것보다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 접근이 유효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종목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코미코, 워닉 IPS 그리고 대덕전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재개 수혜주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했던 것도 역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오늘은 항공이나 여행주들 시세가 이어졌고 또 패션, 의류 이런 소비주들도 오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주 내에서는 역시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아시아나 그룹주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서 올해 아시아나 관련주들은 올해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쵸. 거래가 이제 준비가 됐다가 네. 7월달에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면 정부가 이제 이드 코로나를 검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들을 뜻하는데 이제 강도 높은 방역적 조치도 완화가 된다면 어떤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까? 보면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도 항공주로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 실적도 사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매수세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또 오늘 보니까 약 70만 주인가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목표가 25,000원까지 좀 보고 현재 위치에서 좀 매수 관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차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네.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전고점이 22,000원이에요. 그래서 22,000원 돌파가 되면 25,000원까지 무난하게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시아나 관련주에 또 아시아나 ITT 이 종목도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최근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네. 눌림 없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에어 부산 같은 경우도 현 가격대 매수 공략 참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가했던 여행, 화장품, 명세점,
뭐 항공 이런 업종에 우리가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 규모 수준까지 다시 한번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이런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 매매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또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저도 이제 수소차 쪽에 좀 제가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수소주 관련해서 왜냐하면 수소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181조의 규모, 무려 181조가 됩니다. 181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소식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젠가 정부에서 또 기사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전기 수소 택시에 2025년까지 10만 대로 늘린다고 정부의 어떤 방침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수소차 관련해서 테마가 일부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 시장 규모가 기하학적으로 커질 것 같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소차 테마 중에서도 최근에 또 영업 실적이 또 2분기, 3분기 개선된 업종을 선별해서 우리가 좀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소 섹터도 정말 좀 많이 쉬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와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3글자를 보내주시면 네,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이끌 이진호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이제 RSI하고 이격도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실전 매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중에 또 보조지표이긴 하는데 또 초심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기본에 한번 충실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격도와 RSI 실정 활용법이라고 해서 현재 박스권 장세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격도 RSI 실정 활용법에 있어서는 이제 대형주 종목 위주로 좀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커서 정확도로 비교해 놓고 보면 좀 대형주 종목 위주로 활용을 했을 때 비교적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격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격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격도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를 뜻합니다. 즉, 주가와 이동평균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그렇게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격도 차트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아래쪽 보면 이격도라고 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격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주가가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 간격을 우리는 이격도라고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카카오 일본 차트인데요. 일본 차트에서 여러분들 이격도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거래량치 밑에 이치가 보통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이격도는 활용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격도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이격도는 주가 이동평균선이 멀어지면 또 다시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가라는 게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려갔을 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이렇게 반복적인 현상을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격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격도는 일단 기본 100으로 이렇게 수평선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붉은 검정색이 이 수평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인데요. 이격도는 100으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보라색 선이고 캔들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는데 캔들이라는 거 주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이격도는 이렇게 100 이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격도는 이렇게 100 이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중요한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격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격도가 저는 이제 20일 이동평균만 놓고 설정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20일 이격도가 20일 이동평균선만 설정을 해놓고 보는데 20일 이동평균일 때 이격도가 110%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는 주식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90% 이하가 되면 그때 주식을 매수 시점이라고 보는데 즉 110% 이상이라는 말은 주식이 단기간에 오를 만큼 올랐다 해서 앞으로는 좀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가열 구간을 우리는 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이격도가 110% 이상일 때는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이격도가 90% 이하일 때는 주식이 너무 떨어졌다 단기간에 해서 반등이 나오겠지 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격도가 90% 이하일 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격도에 나아가 이제 RSI라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RSI는 이렇게 영문의 약자를 따서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미래 주가 강세 및 약세를 예측하려고 하는 보조지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도하고 RSI는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가열 구간을 나타내주는 보조지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RSI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를 일단 띄워놨는데 일단 차트 설명청에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RSI 값이 30 이하일 때 우리는 주가가 가매도 구간으로 보고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RSI 값이 70 이상일 때는 주가가 이제 가매수 구간, 쉽게 말해서 최근 너무 떨어지면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겠지.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RSI 값이 7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매도의 진입의 근거가 된다. 예,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RSI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차트 보면 제 아래쪽이 이렇게 또 우리 주식의 이 RSI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지금 이격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요일 여기 이쪽 제일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캔들 위치가. 그래서 8월 20일 날 이렇게 72,500원 네, 저점을 찍었을 때 그 해당하는 기간에 이 RSI를 우리가 좀 보면은 RSI가 어때요? 30 이하여가지고
주가가 가매도 구간, 쉽게 말해서 최근에 낙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이 차트 보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이 RSI가 30 이하일 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좀 길게 늘어놓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이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 부분 좀 원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올해 1월 달 차트인데요. 1월 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96,800원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 RSI를 좀 보면 어때요? RSI가 역시 가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고점 매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지금 삼성전자 1월 달 같은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RSI나 이런 건 대형주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게 시그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보시면 RSI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반면에 이제는 또 현재 가매도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어제 오늘 또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역시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격도와 RSI 두 보조 지표를 같이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면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현재 지금 보면 차트에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RSI가 이격도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거래량 차트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격도 RSI 순서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8월 달 지난 금요일 날 같은 위치에서 동그라미 3개 위치를 보면은 같은 위치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RSI하고 이격도가 지금 가매도 구간으로서 저점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호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징을 보면 지금 이격도가 어때요? 90 이하가 됐죠. 지난 8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격도가 90 이하.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강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의 관련된 내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하는 동안 다시 한번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검색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에 검색어 입력하시면 이제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또 입장 가능하시니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강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지금 보시면 8월 13일 날 이 동그라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격도가 90 이하에 해당하는 시점이 이 부분이고 또 RSI가 30 이하에 해당 부분이 이 동그라미 두 번째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8월 13일 날 98,900원을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기록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보조 지표에서 가매도 구간이라는 신호를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향후 또 주가 움직임을 제가 확인한 발로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현재 위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 이어가면 또 이격도와 RSI를 활용해서 매매 타점,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한 두세 개 종목 정도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포스코 IC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스코 ICT는 최근 올해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 번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6월 23일 날 네, 같은 위치에서 역시 RSI가 70 이상, 이격도가 또 110 이상, 110 조금 못 미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오차범위 두고 매도 신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재차 말씀드렸어요. 이격도가 90 이하. 네, 그리고 포스코 RSI가 30 이하일 때. 근데 여기가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포스코 ICT가 30 이하가 아니고요. 네, 보시면 70 이상, 그 이격도가 110 이상으로 제가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기준 부분, 네, 잘못된 부분이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역시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네, 오른쪽 현재 위치를 보면 현재 부근에서는 이것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단기 폭락이 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조 지표 두 개를 놓고 보면 동시에 또 저점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노란톡 입장하시면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보이실 텐데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어가 어떤 검색어냐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 입력하시면 바로 링크가 뜨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QR코드 찍어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의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ICT 종목을 봤고요. 이제는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보면 시젠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우량주에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주가 추이를 보고 우리가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놓고 시그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4월 지금 보면 4월 말 23일 날 시젠 같은 경우 11만 6,400원 4월 23일 날 고점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두 개의 보조 지표의 시그널이 역시 매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 그 후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파동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보시면 6월 달 초죠. 이 부분에는 6월 10일 날 주가가 59,700원을 해당 주가를 찍었을 때 지금 보시면 반대로 이번에는 매수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 최근에 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또 지난 금요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가대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런 기회에 이 두 개의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놓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시면 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시즌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또 확인해 본 결과 또 주가가 반등이 현재 위치에서 좀 지난 금요일 기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격도와 RSI를 동시에 활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준소형주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즉 세력주나 어떤 매집해서 이런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좀 코스피 대형주,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네, RSI가 70 이상을 가리키고 이격도가 110 이상을 가리킬 때 중요한 거는 70 이상이고 이면이 아니에요. 엔드가 아닙니다. 아니, OR이면 안 되고 엔드여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0 이상이고 이격도가 110 이상일 때 가매수 구간으로 보고 우리는 매도 타이밍 직후의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RSI가 30 이하이고 이격도가 90 이하에 해당하는 종목은 가매도 구간으로 보고 우리 또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면
비교적 환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또 우량주 현대모비스 차트를 제가 놓고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제 RSI 이격도 이렇게 보조 지표가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신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난 8월 지난 금요일 기점을 해서 24만 9천 원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주가가 역시 RSI 같은 경우 저점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스피 차트 관련해서 좀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 8월 달 급락이 나왔던 추세선을 또 이렇게 하나 좀 간단히 그어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강한 하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좀 기인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급등, 또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한 우려, 이 3가지 요인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되는 시점이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말을 이어가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지난 금요일 기준해서 이 차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당하는 위치를 봤을 때 역시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RSI가 이렇게 30 이하로 가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는 첫째 매수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매수지 및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근거를 하려고 했으면 최근 어제 오늘 또 우리 코스피 증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맞는 종목만 선별해서 꼭 가져온 게 아니고 최근 이런 증시 장세에서 보통 대형주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량주 중심으로 어떤 타점을 잡아가는 거는 상당히 높은 환율을 보여줬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황에 대한 그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격도 그리고 RSI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는지,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으니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설명들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시장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내일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 여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뭐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대응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차분히 우리 시장 또 관망하시다가 내일 뭐 주가가 제가 봤을 땐 뭐 기관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하는 시각도 있는데 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중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단기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주가는 회복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뭐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시 어떤 대세 하락은 좀 기울일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9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되다가 9월 이후부터 기업 실적이 또 3, 4분기가 본격화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에서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박스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크호스 히든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수소차 언급을 했는데요. 네. 수소차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종목명은 상하 프로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소상의 핵심 소재 업체로 좀 부각이 시장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특징이 어떤 자체 특허를 내면서 그 수소차용 멤브레인 상용화에 좀 성공을 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수소차용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또 연료 정지의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타 영역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금 넓히고 있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에너지 181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여러 점을 참고했을 때 이 세 회사에도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쪽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까지 보면은 현재 관점에서 상하 프로테크 매수 추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 상하 프론테크인데 또 오늘 많이 강세를 보인 만큼 자세한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한 종목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히든 종목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좀 노란톡에 오신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정말 수익률로 지금 보장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네. 히든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힌트만 좀 드리자면은 네.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업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좀 아실 거세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6월에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업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바로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여기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과 업종 분석부터 히든 종목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